서남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막 태어나서부터 103세까지 봤습니다. 모든 여성의 태어나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그다음 늙고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최근에 요양원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는 과정을 치매 걸리기 10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최근에 그 행동을 다 보게 됐고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안 걸리거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안 오시려고 하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한 3년 전에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저희 여동생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골목에서 대학생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아가지고 차를 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틀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못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저희 엄마가 걸으셨는데 못 걸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워있는 도중에 혈류량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약간 혈관성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양쪽 뇌가. 근데 그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서 치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 봤거든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하거나 목욕탕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낙상하거나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한동안 이제 못 걸으시는데 특히 노인의 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조그만 부딪힘, 그러니까 엉덩이를 딱 쪘어요. 뭐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이를 찌거나 화장실 가서 좀 미끄러워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뼈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뼈에 금이 가면 일단 기부스를 하거나 핀을 박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허리 수술을 하거나 그럼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못 움직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럴 경우 일단은 피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방 뼈에도 금이 가지만 조금만 누워 계시면 이게 치매가 확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안 당하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노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감염이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감기도 진짜로 무서운 질환이에요. 감기로 인해서 폐렴으로 가면 폐렴이 폐혈증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염으로 인해서 신우신염 가면 또 폐혈증으로 갈 수 있고 욕창이 또 염증 생겨서 폐혈증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다 사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염증이 엄청나게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있을 때 빨리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노인에게 저혈당도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 특히 당뇨 후에 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식사를 잘못했거나 노인들이 밥맛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고 그래서 굶어요.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살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이랑 떨어져서 이제 시골에 계시거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밥맛이 없어 밥을 안 먹다가 저혈당에 빠지면 화장실에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셔요. 그러면 이 화장실에서 안방까지 핸드폰 있는 데까지 움직일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진 상태로 2박 3일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되게 위험하고요. 이 저혈당 노인들한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도 이제 밥맛이 없는 날이 있는데 노인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이제 소변인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방광염을 찾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한 5년 전부터 계속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이게 방광이 소변을 짜내는 힘이 약하거나 이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이 플렉스블하지 않은 거예요. 잘 안 열리거나 잘 안 닫혀서 잔뇨가 남아요. 잔뇨가 나면 오줌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이게 염증이 생기겠죠. 약간 미열이 있으면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쭉 올라가요. 신우신염이 생기고 폐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잔뇨가 있다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셔요. 오줌으로도 시원치가 않고 마는데 또 말이 없고 이게 잔뇨 때문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치매로 가기 전에 뇌에서 소변을 조절하는 믹추리션 세트라고 있는데 그것을 조절을 잘못하니까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가 잘 안 될 경우 뇌 영양제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소변 잘못 보는 것도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 이제 변을 봤는데 어떤 이유로 설사를 계속 했어요. 며칠간만 설사하면 탈수 오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탈수도 굉장히 위험해요.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이제 막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어린애들처럼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것이 풍전등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것도 되게 안 좋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르신은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안 모시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긴 하지만 저는 혼자 살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은 그냥 평소에 생기는 감기였어요. 근데 감기가 어르신들은 암에 걸려도 진행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감기도 그냥 미열이 약간 있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괜찮아, 나 감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주의하셔야 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서남요양원에 어떤 97세 된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감기로 오셨어요. 며칠간 기침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링거를 놓고 감기약을 드리고 봤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숨을 잘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1분간 CPR하고 바로 종합병원 가서 한 2주간 입원해 계셨거든요. 근데 좋아지셔갖고 다시 오셔갖고 다시 계시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갔더니 커피를 끓여주다가 아주 꼼쳐놓은 거 꺼내가지고 믹스커피 한 잔을 주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종합병원 갈 때 자기 그냥 영안실 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안 간다고 막 그러셨어요. 자기 종합병원 안 간다고. 근데 어쨌든 안 좋아지니까 얼른 보냈는데 집에서 이런 감기 증상이 혼자 있었거나 자식들이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리고 엑스레이 안 찍어봤다고 하면 폐렴인지 몰랐을 거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분 지금 되게 건강하세요. 97세신데 저희 엄마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감기 하나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94세인가 긴데 그분도 다른 요양원에서 이제 그 영안실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요양원 오셨는데 굉장히 그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소변줄을 꼽았더니 소변이 한나절 내에 100cc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병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요양원 오시기 전에 요양원 주인이 바뀌면서 한 달간 거의 식음을 잘 패하셨대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기한테 말도 않고 그랬다고 딸 같은 요양원 원장이었는데 되게 서운해하고 아예 그 밥을 안 먹고 굶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뭐 영안실이나 요양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 링거 놔주고 그다음에 소변이 오랫동안 잘 안 나왔는데 그거 다 회복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지금 오셨는데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고 이렇게 중요한 크리티컬 타임에 그분이 안 좋아질 때 얼른 조치를 취해주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 잘 체크하고 열이 있는지 보고 소변 잘 보시는지 대변 잘 보시는지 그리고 뭐 기침이나 욕창 하는지 잘 확인해서 그것만 잘 해결해 주면 어쨌든 어르신들은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 당해서 못 걸으실 때 휠체어로 여기저기 같이 놀러를 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저고 저희 엄마고 지금 서남요양원 원장이고 저희 엄마가 치매 걸리기 한 1년쯤 전입니다. 휠체어를 밀고 다니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잘 밀 수 있는 공간만 그 여행이나 놀러를 가게 되더라고요. 휠체어가 불편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시설을 만드실 때 꼭 휠체어도 잘 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 계시면 많이 먹을 것도 먹으러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서남요양원 처음에 저희 엄마를 모시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훗날 제가 가야 할 요양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저고 저희 여동생이고 저희 엄마입니다. 제 애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를 돌봐줄 것 같진 않고 아마 저희 여동생이 건강하면 저희 여동생이 저도 돌봐줄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여동생이 저희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 긁어 모으느라고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좀 찍고 기록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를 모시기 시작했고 제가 갈 요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5가지를 잘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물을 잘 먹어야 되고 공기를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변을 잘 봐야 되고 소변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요양원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될 거, 잘 봐야 될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내가 갈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선암요양원 대표 박혜상입니다.